아 맞아, 신기했던 게 그거 있던데. 어제 콘서트 거의 다 보니까 마지막에 한음 세이버 해가지고 나왔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세이버의 한국 목소리. 벤티성님이요. 벤티성님이면 정유정 성님 아니에요? 신기 빵기. 저 그거 보고 붕괴 신작 콜라보 IP? 아 콜라보 아니라 신작 IP 그거 나오고. 근데 그 상영회에 갔는데 제 생각만큼 화질이 이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그냥 좀 씀씀했어요.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봐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화질이 막 엄청 쩐다 막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첫날에. 그래서 다음에 열리면은 저는 같은 거면은 안 갈 것 같긴 해요. 자, 3.3 히아킨과 사이퍼가 옵니다. 아글라야 씨의 협찬. 별소리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나왔어, 카스둥이. 이렇게 보게 되다니 반가워. 카스토리스 씨랑은 연락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두 분 잘 소리 개짜고. 빼미 씨, 여기가 좀 어둡긴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다행이군요. 그나저나 사이퍼 씨는 어디 있죠? 여기 왔어. 고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말이 맞군요. 네? 근데 사이퍼 씨 그림 귀엽네. 거기 혹시 신호가 안 좋나 봐요. 괜찮아. 오크마 바람이 좀 유난이거든. 사이퍼님 괜찮으세요? 걱정 말라니까. 크로마키 뭐야? 야단이네. 빼미 씨를 만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계속 얘기하자고. 자, 그래요. 뭐야? 바로 PB야? 제 선조이신 태양과 번개의 기사 셀리오스께선 장창으로 하늘과 싸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불을 쫓는 시대를 여셨죠. 아킬라 가는 거예요? 히아킨 언니. 이카. 죄송. 무지개 다리로 안내할게요. 부디 이 희미한 빛이 검은 구름을 걷어내어 맑은 하늘을 되찾길. 그렇네. 되게 순수해 보인다. 황금의 후예의 불을 쫓는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날아봐요. 돈 될 만한 물건이 어디 있어? 사이퍼다. 미친 자그레오스. 술래잡기 준비 시작. 살살해. 일찍 퇴근해야 하니까. 오, 공격 모션 신기하다. 이제 끝났어. 맞아, 얘 비술이 좀 궁금해요. 자석 뭔데? 다 내놔. 원폭인가? 어? 무슨 일이지? 뭐야? 훔친 자 왔다. 야, 여기 나라 카스토리스에게 맡겨. 아니 뭐야? 음말 모임 방금? What the fuck? 바닥 또 갈랐어? 인간의 의지를 지켜봐 주세요. 엥? 타오르는 태양이도다.
오 뭐야? 여러분의 세계가 맑은지 흐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아침 점심 3.3 좀 세 보이는데요? 3.3 버전 여명이 틀 무렵의 추락 프리뷰 스페셜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진행자 뺨이에요. 게스트 세 분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죠. 난 사이퍼야. 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롤빛 정원의 의사 히아킨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원봉 뭔데? 전 카스토리스라고 합니다. 스페셜 프로그램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환영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빼미씨. 이렇게 특별한 스튜디오까지 준비해주셨네요. 제법 흥미롭네. 우리 하늘에 있는 거 맞지? 이건 다 여러분께 재창기의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함이랍니다. 저도 불을 쫓는 여정의 진행 상황을 계속 주시해왔다고요. 예를 들어 지난 버전 스토리에선 황금의 후예들이 죽음과 이성 이 두 불씨를 되찾았었고 아낙사 선생님의 실험을 통해 엠포리어스 세계의 본질이 윤회라는 걸 알게 되었죠. 맞아요. 뭐야 다 스포하네. 현재의 티탄은 바로 이전 윤회의 황금의 후예랍니다. 많은 진전을 이뤄냈지만 대가도 무척 컸어요. 카스둥이는 죽음의 권능을 넘겨받아 저승에 남아 생명을 돌보며 생사의 흐름을 지키고 있고 아낙사 선생님께서도 생명의 끝자락에 다다르셨죠. 영웅의 여정에는 언제나 이별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이 뺨이 두 황금의 후예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 믿어요. 3.3 버전에서 개척자는 황금의 후예 여러분과 불을 쫓는 여정의 마지막 전투를 시작합니다. 바로 천공의 티탄을 도벌하는 거지요. 눈동자. 그나저나 아퀼라 말인데요. 오크마에서 고개 만들면 하늘이 보이는데도 이 티탄의 신비로운 베일을 벗겨낸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어쩔 수 없지. 엠포리어스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하늘은 언제나 닿기 어려운 존재였고 하늘 밖 세계랑 금기시됐잖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퀼라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고. 사료에 따르면 아퀼라는 100개의 눈을 가진 거대한 새로 하늘을 눈꺼풀 삼아 세상의 낮과 밤을 지배한다고 해요. 아퀼라는 황금 전쟁에서 니카도르와 격전을 벌였어요. 당시 하늘의 성 전력은 크렘노스 성과 우월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최고조였다고 하죠. 천회의 세계에 대해서라면 한때 누군가가 천주를 만들어 아퀼라가 하늘에 내린 저주를 깨뜨리려 했지만 그 대가로 한 도시국가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다는 저거 얘기가 있어요. 이벤스에 나왔던 건데. 다른 티탄들은 인간에게 신앙과 가호를 내려주는데 그에 비하면 아퀼라는 유난히 더 고고해 보이고 인간의 두려움만을 필요로 하는 것 같네요. 게다가 이제 그 하늘이 집으로 돌아가려는 회색둥이 씨와 청룡둥이 씨의 발걸음마저 가로막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이 전투만 끝나면 개척자는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진짜예요? 에미 씨, 괜히 부정 타겠어. 설레발 안 칠게요.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아무도 하늘에 오르지 못했다는 건 아퀼라가 불을 쫓는 여정 끝에서 마주할 가장 강력한 적임을 뜻하지요. 엠포리어스에 온 후로는 날지도 못하겠어. 아퀼라한테 벼락이라도 맞았다간 홍구이가 되고 말겠지.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카스둥이, 걱정하지 말고 이 문제는 나한테 맡겨. 난 하늘의 후예로서 다시 하늘로 올라갈 방법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3.3 버전에서는 히아킨 씨가 영웅 여러분과 함께 의식을 진행해 무지개 다리를 소환하고 아퀼라의 무지개 거처로 다리요? 향할 거예요. 역시 하늘의 후예답네. 무지개 다리. 하지만 어떻게 좀 올라갈지보다는 이상한데요, 뭔가? 위로 올라간 다음에 저 죄송한데 어떤 일이 무지개 벌어질지 다리는 더 씨.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늘의 힘을 경외하라. 이봐 빼미 씨, 도대체 누구 편인 거야? 그냥 분위기 좀 띄워보려 한 거라고요. 불을 쫓는 여정은 끊임없는 곤경을 마주해 왔지만 잘 극복해 왔잖아요. 지금은 지상의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네요. 뭐야 뒤에 왜 저래? 불을 쫓는 뒤에 비 여정의 오는데요, 갑자기? 마지막 불씨. 부세 티탄의 천둥 쳐요. 불씨는
현재 원로원이 여명의 절벽에 보관하고 있고 아직 반환되지 않았지요. 맞아요. 원로원이 힘을 잃긴 했어도 아직 비장의 카드를 남겨두고 있으니 반격을 조심해야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부에서 불을 훔치는 자가 등장하던데 이 시한폭탄도 현실 아직 보증.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지만 지금 마이데이님께서는 크렘노스 성의 주둔에 계시고 저도 저승의 강에 머물러야 해요. 다른 황금의 후예분들은 또 아킬라를 토벌하기 위한 여정에 올라야 하죠. 맞아. 모두 엄청 바쁜데 대체 어떻게 해야 케파리 불씨를 보호할 수 있을까? 어쩌면 부세의 불씨를 지키는 일은 오랫동안 귀속되어 있지 않던 어느 반신에게 부탁해야 할 수도 있겠군요. 도와줘요, 사이퍼씨! 냥! 재미있는 계략 게임이 될지도 모르겠네. 재창기를 쫓는 냥. 엠포리오스 내부의 움직임은 세계밖에 지니어스들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답니다. 지니어스까지. 3.2 버전 끝부분에서는 헤르타시의 데이터 정신체가 성공적으로 장세 소용돌이에 도착했죠. 리고스의 그리고 정체. 우리는 그녀와 리고스의 대화를 통해 엠포리오스를 둘러싼 세 번째 운명의 길이 파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니어스들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엠포리오스 비극의 근원은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며 이곳에서 은하의 운명과도 교차하겠죠. 앞으로의 이야기 속에서 그 진상을 파헤쳐보세요. 여러분이 재창기의 마지막 관문을 순조롭게 통과하실 수 있도록 저 빼미가 하늘의 성과 아킬라에 대한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조석의 눈은 맑고 야. 건조한 날씨입니다. 뭐야? 자외선이 무척 강하니 갑자기.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잊지 마세요. 맵 이곳은 질이네. 구름 속 도시국가의 중심부입니다. 수많은 정교한 기계 장치로 날씨를 조정할 수 있고 천우의 화벽을 통해 독특한 기상 현상을 감상할 수 있죠. 날씨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이 웅장한 건축물은 점차 폐허가 되었고 야. 천공의 티탄 나는 아킬라 역시 폭풍의 눈 종적을 눈 안에 감췄답니다. 완전 도시를 건설한 소문에 느낌이네. 의하면 아킬라는 조석의 눈 깊은 곳에 있다고 해요. 현재 이곳엔 아무도 없지만 세월이 남긴 흔적 속에서 하늘의 백성의 옛 영광과 지혜를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늘에 이렇게 신기하네. 웅장한 도시국가가 이거는 쏟아져 재창기 이전에도 뭔가 있었을 것 같은 땅에서 본 적 도시야. 없는 보물들이 엄청 많을 거야. 네, 저도 이곳의 그림체가 엠포리어스의 다른 지역들과 반이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구름 위에서 풍경을 감상하실 때는 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웅장한 하늘의 성에서 저희는 아퀼라, 지구, 태양, 천공의 근데 뭔가 화신과 오크마, 발전을 크렘너스랑 치를 좀 다른 느낌. 예정이에요. 천공의 티탄 아킬라는 12티탄 중 가장 종잡을 수가 없으니 미리 전투 정보를 파악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전투 1단계 야, 이거 뭐야, 맑은 날씨. 맑은 날씨에서는 초기 온도가 존재하는데 이는 아군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어요. 또 아퀼라 역시 환경 온도를 높일 수 있죠. 온도가 천공의 화신. 높아지면 오른쪽 위에 아퀼라가 태양 있어. 아군에게 가하는 피해도 태양 있는데? 증가합니다. 동시에 온도가 설마 달로 상승하면 바뀌어, 너? 아군이 아킬라에게 가하는 피해 역시 증가해요. 하지만 요. 최대한 많은 적을 공격해 환경 온도를 낮추고 피해를 줄이는 게 가장 좋겠죠? 온도를 너무 낮춰요? 더우면 더위 먹기 십상이라고. 시원하게 더 좋지. 파멸, 얼음, 양자. 그렇다면 전투 아, 물리. 제2단계 천둥 번개. 번개. 광풍이 먹구름과 함께 휘몰아칩니다. 이때 환경은 뇌운 스택을 축적하며 아퀼라는 뇌운 스택 수에 따라 아군에게 피해를 가하지요. 오. 갑자기 뇌운이 몰려오더니 날씨가 흐려지면서 비까지 오네요. 2단계에서 아군이 야. 아킬라를 공격하면 뇌운 스택 수를 빼앗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깐지나? 아킬라는 아군이 빼앗은 뇌운 수에 따라 자신에게 피해를 가해요. 또한 아군이 모든 뇌운을 빼앗으면 아킬라도 처치할 수 있답니다. 내려간다. 엘리베이터.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3단계에서의 날씨는 더욱 매섭게 변합니다. 이때 아퀼라는 뒤에. 아군에게 고정 수치의 피해를 가해요. 그래도 당황하지 마세요. 3단계 전투에서는 저도 전장 밖에서 여러분을 도울게요. 넹. 오크마에서 제일 특수 버튼 있나 보네. 키아킨 씨와 함께한다면 한층 더 안전할 거예요. 꽤 하는걸? 정보 수집도 잘하고 나름 실력도 있네.
3.3 버전에서는 조석의 인적 회고, 재료. 전쟁의 여운도 개방됩니다. 도전에 성공하면 캐릭터 사이퍼의 행적 고급 소재인 태양과 번개의 회상을 획득할 수 있죠. 사이퍼. 참고로 캐릭터 히아킨의 행적 고급 소재는 공동의 염원의 유민이 소재를 잘못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늘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계속해 보자고요. 태양과 달이 아니라 태양과 번개네. 신기하게. 와, 리듬 코드. 요즘은 리듬 광고도 재밌게. 뭐야, 붙어 있어. 토했어. 아, 무지개 다리가 쟤로 만드는 거였어? 아니 뭐야? 아니 씨. 우백하니까. 오. 왜 바바를 하는 거야? 스타일이 비슷한가? 헤어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와, 유니콘 뭔데 저거? 와, 둘이 뭔데? 그랬나가 뭐야?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히아킨 씨를 보고 나니 저희 스튜디오도 푸른해진 것 같군요. 모두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전 놀빛 정원의 수석 의사로서 줄곧 불을 쫓는 여정 소대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답니다. 또 키메라를 잘 돌봐주고 있지. 덕분에 키메라들도 열심히 밝은 일한다니까. 게 되게 그렇게 캐릭터 컨셉이랑 뭔가 한쪽 이유가 버는 있긴 한가 거지. 보다. 무지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저도 처음에는 히아킨 씨의 이런 따뜻한 치유가 믿기지 않았어요. 사료에 기록된 하늘의 후예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사료에는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보통은 체격이 좋고 용맹하며 전투에 능하다고 하죠. 또는 비와 바람을 소환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 전설 속 어떤 하늘의 백성은 날개도 있다더라고. 무지개. 빼미 씨도 날개가 있긴 하지만 이건 우리 엠포리어스의 사료니까 너랑은 무지개가 상관없는 보통 얘기야. 비 온 뒤 태양이 뜰 때 약간 알겠어요. 뜨는 느낌이잖아요. 사실 무지개가. 트리비 선생님께서 신탁을 또 전하시던 어떻게 시절 섞으려고 스토리 때. 긴 창을 들고 아퀴라에게 도전한 하늘의 자손이 있었어요. 제 선조 역시 최초로 신을 죽인 분이시죠. 그분의 후손 중에는 크렘노스 제전에 참가한 용맹한 전사들도 여럿 있었고요. 그렇다면 더 궁금한걸요? 용맹한 전사의 피가 흐르는 히아킨 씨께선 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셨나요? 영웅서사시의 빈 페이지에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각주를 달고 다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치유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불을 쫓는 사명이 험난하고 막중하더라도 여러분이 너무 전전긍긍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거랍니다. 네, 개척자 여러분과 히아킨 씨가 처음 만났을 때도 원래 약간 긴장된 분위기였는데 덕분에 많이 완화됐던 걸로 카스둥이 기억해요. 오자마자 둥이 박았잖아 그냥. 친구의 예리함을 칭찬하면서 놀빛 정원에 들어올 잠재력이 있다고 했지. 그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좋을 것 같아. 언제나 자신의 정서적 가치를 채워주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네요. 히아킨 씨는 놀빛 정원에서 귀여운 새들도 많이 키우고 새한테 사진도 찍어주시죠. 빼미 씨하고도 아마 잘 맞으실 거예요. 그게 정말인가요? 제가 정말이죠. 아, 근데 공부할 때 뭐 말을 못하겠다. 제가 연달아 3컷 찍어드릴게요. 여후, 예! 왜 이렇게 다 흐려? 전부 초점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된 거 히아킨 씨의 전투 모습 먼저 확인해 보자고요. 전 기억 운명의 길의 바람 속성 캐릭터로 전투에서 동료를 수호하는 데 뛰어나답니다. 필살기를 발동하면 전 모든 아군의 오. HP를 회복시키고 HP 최대치를 증가시키죠. 최대치. 모든 아군의 HP 최대치. 그래서 고정키에 넣어놨구나. 맞아요. 이런. 제 필살기와 전투 스킬은 전부 모든 아군의 HP를 회복할 수 있을 뿐더러 제 조력자인 이카도 소환해요. 동글동글하고 통통한 게
귀여운 인형같이 와, 생겼네요. 그럼 HP 다 늘어나면은 트리비, 촉감이 마이데이 엄청 좋겠어요. 이런 애들도 다 늘어날 거 아니야. 촉감만 좋은 게 아니라 전투에서 든든한 조력 역할도 톡톡히 한다고. 전투 중 아군의 HP가 감소할 때마다 이카는 자신의 HP를 소모해서 자동으로 아군의 HP를 회복시켜요. 그 말은 동료가 피격되든 스스로 HP를 소모하든 이카가 자동으로 치유를 아, 제공한다는 거야? 카스라도 좋네. 맞아요. 카스통이. 아, 히아킨이랑 이카 둘 다 한테서 치료를 받다니 정말 안전한 느낌인걸? 이카는 치유뿐만 아니라 공격도 가할 수 있어요. 저와 이카의 치유 수치가 높을수록 이카가 저 적에게 드릴 가하는 뭔데? 피해 역시 높아지죠. 너호! 전장도 히아킨 씨 덕에 아침 햇살을 받은 기분이군요. 제 마음도 덩달아 맑게 캔 것 같아요. 따스함 그 자체도 일종의 힘이죠. 이 일곱 빛깔 무지개 다리와 통통 튀는 물방울은 강한 생명력의 상징이랍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치료의 중요한 일환이지. 좋아요. 그래서 히아킨 비술이 씨의 뭔데? 소개가 끝났으니 이제 3.3 버전의 또 다른 캐릭터 사이퍼에 사이퍼. 대해 알아봅시다. 이 양자. 이 도둑. 바닥 앉을 때도 고양이 자세야. 네코마타 눈 감아. 오, 아 이게 원폭인가 보네. 뭐야? 아직 다 못 봤다고요? 이간날 모직지기 스튜디오에 보물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빈털 소리였잖아. 도둑은 빈손으로 가지 않지. 뭐든 내놔. 깃털. 이거 아, 완전 날강도잖아. 망토 뭐야? 안에 가린 거 뭐야? 가릴 게 있어? 죄송합니다. 계속 하자고요. 아글라이아 트리비와 마찬가지로 사이퍼는 가장 먼저 불을 쫓는 여정에 합류한 황금의 후예입니다. 계략의 신권을 넘겨받은 지 뭐야, 저거? 오래지요. 하지만 다른 후예와 달리 그녀는 항상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오크마엔 없을 때가 더 많지만 도시에는 항상 그녀에 관한 전설이 전해지죠. 전설. 어쩔 수 없어. 제복녀가 관리하는 꽉 막힌 곳에선 못 살겠는걸? 확실히 오크마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사이퍼님을 본 횟수는 손에 꼽네요. 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쁜 걸까요? 익명을 요구한 어느 회색머리 목격자에 따르면 회색머리. 사이퍼 씨가 도둑 유령이랑 작당 모의하는 걸 자주 봤다더군요. 작당 모이는 무슨? 나랑 바르톨로스는 그냥 척하면 척인 보물찾기 메이트라고. 맞습니다. 도둑 유령은 사이퍼 씨의 인간적인 매력에 반해 그녀를 누님으로 모시고 있죠. 인간적인 매력. 인간적인 매력이요? 뭐야? 오늘의 베스트인 게 아니고요. 솔직히 전 누가 돈 벌게 해주면 그 사람한테 홀딱 반해버릴 것 같아요. 사장님. 네 업무 환경을 쭉 봤는데 이건 우리 원칙에 어긋나더라고. 뭐야? 이상하기도 하지. 아, 뭐야? 얘 돈은 뜯으면 안 되나 봐. 퇴근하면 기분 전환 겸 아, 어떡해. 아니, 돈을 준다고 이러. 아니, 빼미 씨. 감사합니다. 고급 생활.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별로일까요? 아니, 어떡해. 같은 반신이라도 아글라이아 씨, 트리비 선생님과 달리 사이퍼 씨는 불을 쫓는 여정과 재창기에 그닥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멋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지요. 전에도 아글라이아님이 거액을 드리고 나서야 개척자님과 저를 스틱시아로 보내주더라고요. 이런 독단적인 성격에 아글라이아 씨는 골머리를 앓고 있지요. 계략의 반신의 직책불이행은 그녀의 최대 고민거리랍니다. 진짜! 너는 왜 고양이가 일하길 바라는 거야? 고양이는 신의 직책 같은 거 못 맡는다고. 그리고 고양이는 언제나 오라. 맞아요. 고양이는 고양이는 옳죠. 고양이는 올? 응? 잠깐, 저희 왜 갑자기 사이퍼 씨를 변호하고 있죠? 계략의 반신이란 거 엄청 신기하지? 계략의 권능. 그래서 사이퍼 씨가 아글라이아 씨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 아닐까요?
고양이가 꾀를 뭔 부리니 능력이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내 영업 비밀을 알고 싶어? 그럼 돈을 내야지. 제 직업은 어림도 없어요. 그럼 사이퍼 씨가 어떻게 아글라이아 씨의 눈에 들어 불을 쫓는 여정에 합류하게 되었는지 3.3 버전에서 직접 체험해 저거요? 보자고요. 진짜죠? 우리 가짜겠어? 먼저 야옹이의 전투를 감상해 볼까요? 좋아. 난 공허 운명의 자세 길의 보소. 양자 속성 캐릭터야. 전투에서 난 가장 먼저 필드의 돈 나온다. HP 최대치가 가장 높은 적을 특수 상태에 빠뜨려. 아군이 특수 상태인 적을 공격하면 난 아군이 적에게 가한 피해량을 기록하고 적에게 추가 공격을 가하지. 설마 수공. 적어두었다가 크게 한 방 먹이나요? 필살기를 발동할 때 난 기록한 피해량에 따라 적에게 추가로 확정 피해를 가해. 신발이 빛난다. 아군이 적에게 가하는 피해의 총량이 높을수록 사이퍼 씨가 추가로 가하는 확정 피해도 높아지나요? 야호! 힘을 빌려서 힘을 빼는 기술이군요. 고양이한테는 더 완벽한 전술도 있다고. 전투 스케일 또는 필살기를 사용하면 특수 상태에 빠지는 목표를 바꿀 수 있어. 기록한 피해량은 목표가 바뀌어도 유지되지. 달리 말해, 만약 필드에 적이 엄청 많으면 사이퍼 씨는 먼저 표식을 남기고 기회를 엿보다 동료가 나서면 피해를 기록하는군요. 그러고 나서 필드 위의 적에게 필살기를 발동해 크게 한 방 날리는 거죠. 머리 잘 돌아가네. 네, 갈 말씀을요. 전투를 보니까 사이퍼님이 커다란 자석으로 적을 빨아들이던데 이건 어디서 난 건가요? 이건 내 고향에서 발명한 특제 마그넷이야. 도로스 이 마그넷은 링이라고 내 하던데. 최애지. 원하는 건 뭐든 가져오거든. 그게 황금이라도. 그렇네요. 돈 올라가 저 뭐야? 돈 올라간다. 금화가 엄청 튀어나와요. 돈 올라간다. 고양이는 옳고 70. 적은 틀리다. 어차피 곧 77. 사라지니까 갖고 있어서 뭐 하겠어요? 고양이한테 주는 게 100배 낫죠. 126. 적인데 나도 인정사정 봐줄 필요 없지. 반짝이는 보석, 묵직한 금화 전부 다 가져올 거야. 오. 비수를 발동하면 내 이동 장화하시는 속도가 거야. 증가해서 적한테 들키지도 않아. 그리고 뭐야, 이거? 적에게 가까이 가면 아군은 살짝의 보너스를 얻을 수 있지. 도둑은 빈손으로 가지 돈 뜯네? 않는다는 게 이런 거였군요. 좋습니다. 사이퍼 씨의 소개도 끝났으니 이번 버전의 으악. 워프 정보를 확인해 볼까요? 미샤다 미샤. 3.3 버전 전반부 워프 이벤트에서 개척자는 한정 5성 캐릭터 히아킨과 한정 5성 광추, 무지개가 영원히 하늘에 머물기를 싸. 획득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나 이제 광추랑 전반부 전무 워프에서는 안 뽑으려고요. 한정 5성 헐 캐릭터 뭐야 더 벌써 와? 캐릭터, 엄마야. 그리고 아니 한정 도르타 5성 무슨 광추, 야, 충분할 복각 수 왜 이렇게 없는 곳을 빨라? 향해도 복각할 헐. 예정이에요. 3.3 버전 후반부 뭐냐? 워프 이벤트에서 개척자는 한정 5성 캐릭터 사이퍼와 한정 5성 성자. 광추, 바람에 흩날리는 거짓말을 획득할 확률이 청이 올라갑니다. 청이었나 쟤? 후반부 워프에서는 한정 와 5성 캐릭터 복각 미쳤네 아글라이아, 속도. 그리고 야 한정 5성 광추, 3.0부터는 이게 시간을 황금으로 엮어도 복각할 예정이죠. 아니 복각이 무슨 그럼 바로바로 이제 오네. 잠시 쉬었다가 계속 헐. 진행해 볼게요. 3.0부터는 그냥 인플레이 인정한 건가? 그냥 3.0을 다 내버리네? 와 다리 뭐야? 카트라이더예요? 스피드업 1등의 미사일 그렇긴 하네. 오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짜 맞았냐고. 여기는 3.3 프리뷰 프로그램 현장이에요. 잠깐 못 본 사이에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 별거 아니에요. 엠포리어스를 산책하다가 실수로 부딪혔더니 그만. 나무에 부딪히셨나요? 누가 돼지랑 부딪혔다고 하던데? 엄청 빨랐어. 됐어. 무슨 일이고 자시고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자고요. 페나코니 뭐야? 스피드컵 스테로이드 레이싱 뭐야? 토너먼트 아니 접수가 레이싱 보여준 게 그냥 시작됐습니다. 보여준 게 아니었어? 최강의 레이서가 모여 최고의 영광을 누리지요. 이거 그 막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했던 그거 있지 않아요? 레이싱카를 몰고 레이싱 경기에 그거 참가합니다. 기억난다. 레이싱카마다 속성과 스킬이 다른데요. 헐. 먼저 이 강렬한 갤럭시 샤크를 소개해드리죠.
넘치는 에너지. 되게 젠존제 베테랑의 전문마냥 에바, 생겼네. 경쟁자의 간담을 이거 멀티도 되나요? 만들어드립니다. 다 뒤졌다. 진짜 경제 오늘 붕수 코스는 접게 만들게요 각기 사람들. 다르며 가족 멀티 되겠지? 존이 있고 각종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우승을 차지하고 싶다면 돌발 상황에 대처해야 해요. 야, 잠깐! 누가 치고 올라오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나요? 하지만 우리의 갤럭시 샤크는 미사일을 사용해 회방을 넣고 갤럭시 샤크. 아, 이거 붙을 거야, 이거? 가속존을 이용합니다. 이거 붙을 건가 기회를 보네. 놓치지 않고 커브에서 추월. 근데 스페로이드가 달릴 때 굴러가진 않네요. 이게 맞나요? 레이서가 햄스터볼 오. 기사도 아니고 안에서 같이 굴러갈 수는 없잖아요. 햄스터 볼기사. 경기 진행에 따라 더 많은 레이싱카를 개방하고 다양한 레이싱 체험을 즐겨보자고요. 어떤 게 있는데? 빨리 보여줘. 좋습니다. 이 행운의 카 13요구를 사이퍼가 보세요. 좋아할 만한데. 이걸 뭐야, 본 사람은 천작. 도신의 가호를 받아 안전 운행에 운수 대통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차는 정말 멋진 더 헤르 클라스란 이름을 가지고 있죠. 헤르클라스. 외형이 네이밍 개구리네. 버프는 어디에나 있는 법. 셀럽은 자기 얼굴을 한 이타샤가 있어도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개척자는 오랜 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타샤 차주 말고도 이번 경기 등록엔 한 해커가 함께한다고 하죠. 은랑이도 있어? 그럼 모든 레이서분들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랄게요. 우린 이제 다른 이벤트를 은랑이는 게임 살펴보죠. 배내는 거 아니야? 3.3 버전에서 뭐야? 지오바니가 투자한 은하방망이 협객 전설 마왕편이 정식 출시됩니다. 지오바니의 투자는 순항 중인데요. 지오바니. 이게 다 개척자 여러분이 베타 때 귀중한 피드백을 제공했기 지오바니가 누구지? 때문이죠. 정식 버전 은하방망이 협객 전설은 여전히 라쿤이 야구 방망이를 찾는 설정이 나와요. 각 전투 웨이브에서 오락기 테스트 도와달라고 한 거 방문이 그거였나? 가능한 한 많은 적을 쓰러뜨리고 경험치를 얻어 파티 아. 레벨을 올려야 합니다. 파티 레벨이 에테르 오르면 배틀이요? 무기나 그땐 몰라. 액세서리를 선택할 기회가 생기고 다양한 무기와 액세서리를 장착해 전투력을 높일 수 있어요. 이거 차분하우즈 아니에요? 최고 레벨 무기와 잠시만요. 공룡 이거 액세서리를 뭐야? 획득하면 전설 무기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죠. 차분하우. 거기다 뭐야, 왜 이번 몹이야? 전설 무기 중에는 지존 무기로 업그레이드할 수 지존 있는 무기가 무기요? 있습니다. 지존무. 일반 무기 중에는 강력한 트윈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조합도 있죠. 아, 멋지고 새로운 물건이 많네. 뭐야? 그만 정식 튕겨. 출시 버전이니 테스트 버전보다는 새로운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전투 중 방방이 걔가 왜? 협객은 마왕의 수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쓰러뜨리면 보물 상자를 얻고 전투력을 강화할 기회가 생기죠. 행성의 시험을 완료할 때마다 엥? 방망이 협객은 최강의 어. 야구 방망이 조각을 획득할 수 있어요. 마지막 결전에서 방망이 협객은 최강의 야구 방망이를 너구리 사용해 모양이야. 최후의 적 검은 망토 마왕과 싸워야 합니다. 검은 망토 마왕. 지오바니 씨는 은하 방망이 협객 전설의 정식 버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개척자에게 더 큰 재미를 줄 거예요. 그리고 차분한 우주,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도 업데이트될 거예요. 또 업데이트. 남은 6가지 황금 피해 축원이 개방되죠. 새로운 어. 버프 시스템? 무슨 재미난 메커니즘이라도 있나? 이번에 업데이트되는 6가지 뒤편? 루파에선 뒤편 나오나 보다. 하루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헐. 주야 전환이 더 자주 일어날 거예요. 즉, 주야 전환 드로마스 시 아니야 황금 방금? 피해 축원 방금- 효과도 더 방금 많이 맞아. 발동된다는 드로마스 거죠. 뭐야? 그러니까 이 주야 전환 시기를 잘 활용해서 버프를 쓰면 더 세진다고? 맞아요. 그럼 이 6가지 중에서 사부나 우주 고수인 빼미 씨는 어떤 선택을 하려나? 이건 드로마스. 좀 망설여지는걸요. 저 빼미는 일단 세상의 마이논. 왕좌를 선택해 볼게요. 이 빼미의 식견대로라면 주야 전환 때 세상의 왕좌는 아군이 더 높은 피해를 가하게 해준답니다. 거기다 주야 전환이 빈번하기 때문에 파티가 피해를 가할 기회도 더 많죠. 빈번하다. 필드 효과 덕에 확실히 재미가 있겠어.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본연의 가지의 연금술은 버린 기물과 파손된 기물을 우주 조각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땡. 전략적인 파손된 거를? 차원에서 쌀먹이 새로운 돼.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분리수거 뭐야? 맞습니다.
이번 차분화 우주의 공략 시스템에는 공략 코드 공유 기능도 추가됐어요. 아 클릭 코드. 공략 코드를 사용해 게임 내 공략을 불러올 수 있답니다. 아니 진짜 이러면 특정 점점 공략을 더 발전하네. 쉽게 찾을 수 있겠어. 아하.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진짜 확실히 요즘 모바일 게임 뭐야? 모바일 게임 살아남는 법이 로그라이크를 잘 파야 되긴 해요. 나나나. 또 스토리 하다 보면은 아, 이 노래 막 이러겠지. 아, 이 노래. 공방에서 나왔던 노래다 하면서. 뒤에 배경도 되게 무지개처럼 해놓긴 했네. 저 지금 공방 때문에 제가 머릿속에 든 거 생각한 거 말 못하고 있는데 빨리 공방 끝나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엔 무슨 코너인지 알아? 별의 선물 말하려는 거지? 맞습니다. 지변차. 여러분 함성 주세요. 이번 버전에선 차원 분열과 꽃피는 정원 젠장 세배야 어디 갔어? 도전 성공 시 2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재료도 살짝 침략 추가됐어요. 응괴. 망망대해의 물리 속성. 형제, 정체된 허영이 하이 곧 누나 출시될 예정이며 인원 입고 왔네. 도전 성공 시 물리 속성 캐릭터의 승급 재료 침략 응괴를 미리 캐세요. 획득할 수 있죠. 병력의 길 침식된 터널도 오픈되는데 뭐야 도전 이거? 성공 시 태양과 번개의 여전사 거친 파도를 헤치는 선장 빨간 색깔 유물 세트를 파란색. 획득할 수 저 있어요. 뭔데? 3.3 버전에선 시스템 최적화로 유물 저장 최대치가 3,000개까지 헐 1000개 늘어났어. 배낭 확장이라? 이러면 더 많은 유물을 모아둘 수 있겠군. 동시에 게임 내 빨간 점 알림도 최적화됩니다. 기기 어? 변경 시 반복적으로 나타나던 빨간 점이 대폭 감소하며 아 일부 맞아요. 불필요한 빨간 점 표시 로직도 최적화된 핸드폰 켤 거예요. 때마다 미치겠어요. 자, 그럼 이번 스페셜 프로그램도 끝낼 때가 됐네요. AS 안 나와요? 퇴근합니다. 여러분, AS 우린 3.5 다음에 또 대였나? 한다 만나요. 그랬나? 바이바이. 진짜 끝이야? 와 그냥 꺼져. 여정이 아니 아 3.4예요? 아니 너무 매몰차게 보냈네. 아 오케이 진짜 퇴근을 야무지게 해버리네. 아니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저는 항상 붕스 이번에 엠포리어스 하면서 느끼는 게 캐릭터의 키워드랑 그 키워드를 약간 극대화하는 스토리 전개를 좀 주요 깊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태양 하면은 보통 달이 생각나는데 여기는 태양과 번개잖아요, 그죠? 번개와 태양 관련된 보스 나오고 그리고 얘는 무지개야. 비온 뒤 보통 뭐 나와요? 무지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런 거를 중요한 키워드는 딱 내놓는데 이거 스토리에서 또 어떻게 낼지 좀 궁금하고요. 무지개가 컨셉인 것 같으니까 얘가. 그 다음에 사이퍼 생각나는 거. 사이퍼 보면은 꼬리가 그거잖아요. 샴고양이잖아요, 샴고양이. 근데 샴고양이가 님들아 왜 얘가 부분이 시꺼먼지 아세요? 얘가 체온이 천천히 떨어진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체온이 적은 데가 검은색으로 점점 변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동물과 고양이와 다르게 죽음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 애거든요. 체온에 따라서 샴고양이가 좀 변하기 때문에. 아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그것도 뭔가 연관이 있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많은 고양이 중에 샴고양이를 뭔가 모티브를 한 게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생각이 난다. 그리고 이번에 3.3 PB가 진짜 잘 만들긴 했네. 나왔나? 화질 좋은 거? 나왔다. 다음에 게 정도.
3.3 PB를 마지막으로 보고 봅시다.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스토리 볼 때 저런 거를 좀 먼저 생각을 하고 봐요. 그러니까 개발진이 이 캐릭터를 만들 때 어떠한 의도를 갖고 캐릭터를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카스토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꽃과 나비 이런 거 컨셉으로 딱 두고 마이데이, 불사, 길가메시 그 다음에 뭐 히아키는 무지개, 그 다음에 뭐 유니콘과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쓰고 애가 되게 밝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행복한 아이 같아. 보면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뿜어 넘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퍼. 그래서 그런 거를 딱 잠재해두고 스토리를 보면은 개발진이 뭔가 숨겨둔 그런 부분도 보이지 않나 하면서 항상 그런 거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제 선조이신 태양과 번개의 기사 셀리오스께선 장창으로 하늘과 싸워 지금까지 이어지고 맞아. 있는 불을 이것도 그 님들 해봤잖아요. 그 뭐지? 그 되게 초창기 나왔는데 3.0인가 3.1인가 그때 이벤트로 본인 아킬라의 그 조석의 눈? 천개의 눈? 그 서기관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이벤트 하는 거 님들 기억나세요? 문서 같은 거 해가지고 마지막에 니카도르 하면서 환영 보고 했던 거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히아킨이 공부했었던 얘기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뭐 그냥 나왔다 정도지. 쫓는 시대를 여셨죠. 히아킨 언니, 깊이 있는 건 아니고 이카 만약 꼬마 따라서 다니는 거. 조금 쉬자. 그래서 걔 대신 정보 모아가지고 해주는 이벤트 스토리 하나 있었거든요. 무지개 다리로 안내할게요. 그게 좀 감명 깊긴 했어요. 그러니까 좀 뇌리에 남긴 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였어가지고. 이 희미한 빛이 그래서 나 그거 스샷 찍어서는데 맑은 옛날에. 하늘을 되찾게. 황금의 후예에 불을 쫓는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날아봐요. 뭘까? 돈 될 만한 물건이 어디 숨었을까? 앞뒤. 앞면과 뒷면도 다르네 색깔이. 되게 그거 같다. 빈츠 과자 뭔지 알죠? 살살해. 일찍 퇴근해야 하니까. 전보요. 이제 끝났어. 다 내놔. 어우 노을이 졌네. 여긴 나라 카스토리스에게 맡겨. 아니 음을 뭐냐고. 일어나세요. 셀리오스님. 셀리오스를 소환해? 지켜봐 주세요. 타오르는 태양이도다. 태양이도다. 깐진하긴 하네. 감히 붕괴를 안 해? 조금 군데군데 멈춰서 볼까요? 하늘을 되찾게. 황금의 후예에 불을 쫓는 여정이 뭐야? 거의 끝나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날아봐요. 돈 될 만한 물건이 어디 숨었을까? 여긴 캐릭터 설명하는 것 같고. 조금 쉬자. 빵. 여기 뭐냐? 무지개 둥. 다리로 안내할게요. 이런 비트 넣는 걸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디 이 희미한 빛이 검은 구름을 걷어내어 맑은 하늘을 되찾게. 저걸 비트라나 리듬이라나? 불을 쫓는 여정이 여기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 여기부터. 그죠? 거의 끝나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날아봐요. 돈 될 만한 물건이 어디 있어? 뭐야? 왜 여기지? 뒤에가 뭐야 저거? 뭘까? 메테오 날라온다. 미친. 뭐임? 왜 메테오 날라오니 갑자기? 잠깐만요.
불에 감싸였다고. 그냥 뭔가 어두워진 것 같다. 불이 꺼졌네. 아, 불이 꺼졌네. 뭐야? 불 꺼졌는데? 얘 누구야? 마이데이다. 역시 봐, 형! 내가 메테오랜다. 이거 뭔데? 갑자기 왜 음월이 됐냐는 거임, 이거. 얘네가 뭘까? 얘네 걔네잖아. 그 파수꾼 애들. 이거, 그 중보 같은 애들이잖아, 그거. 아킬라, 그, 달이랑 태양 그거 아닌가? 이게 번개. 야, 파이논 깐지나는 거 보소. 이게 왜 필살기 같은 거야? 깐지나긴 하네. 인간의 의지를 이거 내검 그거잖아. 보존이잖아, 이거. 화염에레스! 갑자기 화염에레스 튀어나온다고, 갑자기? 뭐야, 이거? 역시 나부. 나부 야릴로. 뭐야, 이거? 하긴, 다른 거 빠따, 모자, 기펜인데. 제일 무기 담은 게 화염에레스가. 아니, 개웃기긴 하네. 근데 미미 어디 갔어? 미미가 안 보이는데 이번에 생각해보니까 님들아? 왜 미미가 없지? 젠장 이거 뭐임? 얘 잠깐만요. 얘 트리엔이 아닌데? 얘 트립이잖아요. 얘 트리엔이 아니잖아요. 모르겠다. 근데 뭐 PB는 그냥 가볍게 보는 게 좋긴 해. PB 깊게 보면 머리 아파. 푼돈 때문에요? 맞긴 해. 푼돈 때문에 죽는다 했어. 잘 봤습니다. 나 그래가지고 난 저 불을 훔치는 자가 대체 뭘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불을 훔치는 자는 되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재창기 이전에 있던 사람 같기도 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그런 거 아니면은 솔직히 좀 모르겠다. 이게 계속 재창기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그냥 한색이 일회용인 걸 알아. 어차피 이용당하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 나는 그게 그거 같아. 파멸과 관련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파멸 사도가 잠들어 있어서 그 영향으로 계속 윤회의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리고스가 걔 누구였어? 후리가 아닌데? 지식이잖아요. 누스의 시선 받아가지고 여기 지키고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뿌리에 있는 애는 저 절멸 대군을 잡아야 이 엠포리스의 윤회가 끝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파멸이, 그러니까 재창기가 되는 게 저 절멸대군 때문에 되는 것 같아가지고, 결국에 스토리의 끝은 저 절멸대군과 싸운 게 마지막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거 보고 왔다 했잖아요. 오케스트라 그 콘서트 음악회 보고 왔다 했잖아요. 그 보는데 님들은 봤잖아요. 콘서트, 그죠? 콘서트 그 보면은 처음에 초반부에 그거 나오잖아. 더르타 나오잖아. 더르타가 갑자기 지휘자 지휘자 너 해고야 한 다음에 본인은 지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더르타 보면서 느낀 게 되게 임팩트 있게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좀 심상치 않거든요. 더르타 이 캐릭터도 그렇고 이 공을 들인 게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르타가 스토리에서 좀 비중 있는 느낌으로 잘 나올 것 같다, 느낌이. 애초에 그 우주 정거장 때부터 계속 있었던 애고, 캐릭터 컨셉도 되게 잘 만들었고, 뭔가 그런 뭔가 사도를 넘어서 더 가까운 뭔가 존재가 될 것 같은 느낌?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콘서트 보면서 초반에 그래서 더르타 비중이 좀 많을 것 같다 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했고요. 터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제 콘서트 보고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나오면서 뭔가 좀 재밌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제 그것도 많이 봤어요. 그것도 재밌게 봤어요. 그 뭐냐 부트힐이랑 그 부트힐이랑 그 아젠티 서로 습간 거 퓨전 음악 그것도 좀 재밌게 봤고 한쪽에서는 바이올린 한쪽에서는 그 일렉트로닉 기타 쳐가지고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고